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예쁜 꽃이 우리 오늘 한번 같이 그려봐요. 이거는 A4 사이즈 종이에 펜으로 그린 꽃집 그림이고요. 오늘은 채색을 할 거라서 그걸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꺼운 종이 그리고 A3 사이즈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꽃집은 앞에 화분이라든지 꽃다발 같은 게 놓여있기 때문에 다른 집을 그릴 때보다 좀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초보자는 이렇게 정면에서 보는 꽃집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저는 오늘 건물 부분은 생략하고 문하고 창문 그리고 차양 그리고 간판만 그릴게요. 차양을 그릴 때는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양쪽으로 점점 이렇게 퍼지듯이 그려주시면 돼요. 우산이나 파라솔을 생각하면 되고요. 그 밑부분이 이렇게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차양이에요. 앞에서 본 차양. 간판 위에는 이렇게 꽃을 좀 그려줄게요. 유럽 여행을 가서 보니까 간판이나 어닝 위에 이렇게 조화들을 많이 올려놨던데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서 저도 이 꽃집 위에 꽃으로 장식을 했어요. 좀 이뻐 보이게 하려고 창문은 격자창으로 했어요. 그리고 꽃집이니까 앞에 화분이라든지 꽃다발이 많이 놓여 있겠죠? 좀 이따 펜과 물감으로 칠할 거기 때문에 놓여 있는 위치만 대강 연필로 잡아줄게요. 꽃집을 그리는 게 복잡하게 느껴지고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차양하고 밑에 꽃다발만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것도 예쁘죠? 이제 연필 스케치한 거 위에 펜으로 다시 그려줄게요. 저는 오늘 채색을 많이 할 생각이라서 300g 짜리 몽발 스케치북을 사용했는데요. 중목이다 보니 좀 결이 있어서 선이 매끈하게 잘 나오진 않아요. 만일에 펜 드로잉으로 펜에 치중할 거라면 세목 종이를 사시고요. 저는 조금 거칠한 느낌이 좋아서 오늘 중목 선택했어요. 연필 스케치한 걸 바탕으로 이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펜 드로잉 할게요. 여기 어닝 밑에 이런 화분 같은 것도 매달아 놓으면 예쁘겠죠? 그리고 간판 위에 저는 장미꽃 덩굴을 그릴 생각인데요. 이렇게 나중에 물감으로 완성할 거기 때문에 모양만 좀 잡아줄게요. 그리고 간판은 약간 조각이 나 있는 이런 간판, 좀 유럽식 느낌 그렇게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글씨까지 마저 쓸게요. 그리고 여기 어닝의 밑에 부분, 그 간판에서 어닝이 닿는 부분은 어둡죠? 그래서 거기만 몇 번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둡게 해줬어요. 이제 여기 문들 그려줄 거고요. 그리고 창문이랑 저기 나머지 것들도 마저 그려볼게요. 저는 지금 A3 사이즈 종인데요. 보통 초보자라면 A4 사이즈 정도로 선택하세요. 초보자에게 A3 사이즈는 사실 그림 그리기가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A4 사이즈를 이용하면 좀 더 편안하고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꽃집은 그려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죠. 앞에 화분만 해도 복잡하잖아요. 장식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면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편해요. 측면에서 보면은 투시도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처음 초보자라면 더 힘들게 느껴져요. 그리고 꽃을 못 그리는데 어떻게 꽃집을 그리냐고 걱정하시는데요. 꽃 한 송이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뭉쳐져 있는 꽃 화분이나 꽃다발이 훨씬 그리기가 쉬워요. 펜으로 그릴 때도 편하고요. 또 물감으로 칠할 때는 정말 편해요. 조금 있다가 채색하는 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초보자도 꽃집 그리기 한번 도전해보세요. 여기 밑에 입간판이죠. 서 있는 간판도 이제 그렸고요. 이제 아랫부분에 있는 화분들 그릴 건데요. 아까 연필 스케치 할 때는 대강 형태만 잡았잖아요. 이번에는 좀 상세하게 그릴게요.
화분의 종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해준 게 좋아요. 이거는 라벤더죠. 보라색 긴 라벤더 화분도 그려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문에 있는 조각 부분이죠. 하나씩 좀 상세하게 이제 세밀하게 그려볼게요. 여기 화분들이고요. 여기 위에 부분의 꽃은 제가 물감으로 완성할 거라서 이렇게 형태만 잡아줄게요. 여기 뒤에는 그 꽃나무를 하나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은 사이즈가 좀 커졌잖아요. 아까보다 종이가 처음에 그렸던 그림보다. 그래서 일단 A3 사이즈라서 좀 그림이 좀 더 많은 부분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나무도 하나 그려주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레몬나무 하나 그렸고요. 여기는 그 꽃다발 쪼로로 세우는 거 있죠. 앞에 그 사람들 사가라고 그런 선반도 같이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기 제일 밑에 바닥면에는 작은 화분들, 보통 꽃집 가면은 계절꽃들 있는 작은 화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그려줬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화분들 각각 바닥에 닿는 부위는 좀 더 안정감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진하게 칠했고 그림자까지 마저 표현해 줬어요. 항상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바닥에 닿는 물체는 그 닿는 부위를 어둡게 칠해 주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그림이 안정감 있게 느껴져요. 그림자까지 해주면 더 좋고요. 오늘은 꽃집 그림이라서 최대한 좀 이쁘게 그리려고 이렇게 뭐 오픈 이렇게 써있는 이런 것도 마저 그려줬고요. 창문에 유리창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사선으로 선을 좀 그어줬어요. 그리고 화분들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줬고요. 여기 앞에 부분 화분에 어떤 꽃이 있는지 대강 큼직큼직하게 모양만 잡아줬어요. 여기는 좀 수국꽃을 할까 생각해요. 다 됐죠? 다 됐으면 지우개로 좀 깨끗이 지우고 바로 채색하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물감으로 꽃화분이나 꽃다발 그리는 거 정말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림은 이 꽃집이 주제죠. 그리고 나머지 그런 것들은 장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그리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색점을 찍는다는 생각으로 여러가지 색을 붓에 묻혀서 콕콕콕 찍으세요. 지금처럼요. 좀 화려할수록 예쁘거든요. 꽃집은. 그러니까 원색에 가까운 색깔들로 이렇게 마구 점을 찍으세요. 여기 위에도 아까 제가 장미등굴 할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에 물을 많이 타면 분홍색이 되죠. 그리고 수치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절대로 흰색을 쓰지 마세요. 그러면 그림이 너무 많이 탁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물을 많이 섞어서 장미까지 그려줬고요. 그리고 차양 밑에 그림자 지는 부분 좀 어둡게 칠해줄게요. 흰색 꽃집을 그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창틀이랑 문은 다 흰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쪽에 보이는 것도 좀 연하게 물칠해서 해줬고요. 차양 부분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은 다르게 해야 돼요. 꺾여 있기 때문에 위에 부분은 좀 밝게 물을 섞어서 이렇게 약간 회색 톤으로 했고요. 밑에 부분은 좀 어둡게 진하게 검정 톤으로 해줬어요. 그럼 위하고 아래하고 다르니까 밑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게 보이고 위쪽은 햇빛을 받은 것처럼 보이죠? 여기는 그림자 지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간판 밑에 어닝에 그림자가 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창문 안쪽에 보이는 거 대강대강 그려줄게요. 안쪽에 꽃다발이나 안에 꽃이 있다는 느낌으로 조금 칠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색점 위에다가 녹색으로 잎을 그릴 건데요. 잎도 마찬가지로 색점을 찍으면 돼요. 여기 화분들도 마저 그려줄게요. 화분을 그릴 때도 너무 자세하게 그리려고 하지 말고 대강대강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그림자 진 부분들 그렸어요. 자, 이제 잎이죠. 잎은
아까 꽃 그린 거와 마찬가지예요. 녹색을 꼭꼭꼭 찍으세요. 점처럼 색깔을 변화시켜 주면 돼요. 나무 같은 것은 아래 부분 좀 어둡게, 윗부분 밝게, 녹색도 차이를 줘서 이렇게 점을 찍었고요. 가지까지 다 그렸습니다.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로 장미 능굴도 이렇게 점 찍어서 완성했어요. 하나하나 안 그렸죠. 장미라는 느낌이 그냥 색깔로 들게 그렸어요. 그리고 사이사이에다가 조금 녹색의 변화를 줘서 조금 진한 녹색과 연한 녹색을 섞어서 점을 찍었어요. 여기 둥글도 조금 많게 하기 위해서 아까보다 장미를 조금 더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 그림자 부분이죠. 그림자 부분 칠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한 녹색으로 잎에도 변화를 줬어요. 그리고 레몬도 조금 주황색으로 어두운 부위만 살짝 칠했더니 레몬 트리가 됐죠. 여긴 선반들 다 물감으로 마저 그려줄게요. 여기 꽃다발도 마저 그렸고요. 자, 꽃 그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다 색점으로 완성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은은하고 예쁜 건 있는데 조금 더 좀 더 화려하고 좀 또렷한 느낌이 좀 덜하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흰색으로 된 꽃 가게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제가 한번 다른 색깔로 변화를 시켜 드릴게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제가 블루톤으로 진한 남색으로 한번 가게를 변화시켜 줄게요. 그랬을 때 이 가게 색깔에 따라서 또 꽃 그림이 달라지거든요. 그 느낌도 한번 보세요. 흰색으로 그리면 좀 이렇게 분위기 있는 그림이 되고요. 저처럼 오늘 지금 남색으로 지금 변화시켰죠. 이렇게 또렷하게 그리면은 꽃들이 더 살아나요. 그래서 어떤 장식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는 뒷부분을 어둡게 검정이나 아주 진한 색깔로 바꿔주면 앞에 부분이 살겠죠. 저는 꽃집이니까 조금 화려한 느낌이 좋아서 꽃을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창틀하고 문을 진한 남색으로 바꿨어요. 저는 꽃을 좋아해서 꽃집 구경을 참 좋아해요. 계절마다 바뀌는 꽃의 종류가 달라서 꽃집에서 계절을 느껴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도 꽃집을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없는 꽃의 종류도 많고 또 꽃을 꽂아 놓는 방식이나 꽃다발의 느낌이 참 많이 달라요. 그래서 꽃집을 보면 그 나라를 느낄 수 있어요. 일본에 가면 일본 특유의 꽃집 풍경이 있고 또 유럽 꽃집에 가면 유럽 감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저는 어딜 가더라도 꽃집을 지나가게 되면 한참을 쳐다보게 돼요.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자, 꽃집을 그리고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는 동안 또 행복했고요. 자, 오늘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그렸죠. 이렇게 흰색하고 남색 꽃집 그려봤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버전으로 꽃집 그리기 한번 해보세요. 오늘 동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에 또 봬요.